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의 취득세 4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 배제, 그걸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들어왔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상당히 재미있게 바뀝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배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문제에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들어왔을 때 중과세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관련 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5 일시적 2주택 이 규정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2주택 이 기본 개념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이유로 새로운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집은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에 대한 취득세는 8% 중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죠?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또는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버튼 눌러주시죠. 자, 8%가 아니고 1에서 3%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이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권, 입주권은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중과세 문제가 없다. 즉, 분양권 자체 또는 입주권 자체를 취득했을 때에는 이건 취득세가 아예 없죠. 그죠? 이게 나중에 완공이 돼가지고 유형의 집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취득세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요 자체만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문제가 없다는 거 일단. 자, 그리고 중요한 법 개정이 작년에 있었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때에는 주택수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분양권은요, 이게 유형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카운팅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분양권 또는 입주권 가지고 하도 투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등도 이제 요때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면은 이제 무조건 주택수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자, 20년 8월 1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주택수에 영원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택수에 들어오지 않아요. 분양권 자체가 이제 주택수로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나중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주택수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8월 11일까지 분양권 또는 입주권 요것만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 8월 11일까지 계약을 했다. 그리고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취득 또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로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분양권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취득세가 안 나온다 그랬죠. 분양권 자체만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없고 이게 나중에 집으로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 8%죠. 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죠? 그때는 취득세 8% 내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반대로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집을 샀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취득세 8%죠. 그런데 이 취득세 8%를 갖다가 내지 않고 기본 세율 1에서 3%를 내고 싶다. 그게 바로 일시적인 2주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분양권, 입주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은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가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3년 또는 1년 이내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분양권은요, 특징이 완공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3년, 1년 이내에 완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처분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 자,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그 시점부터 3년, 1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권과 입주권의 자, 취득일이 언제인가 이걸 한번 보면요. 분양권은 시행사한테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잔금 지급일이 즉 취득일이 되고요. 입주권은 완공일이 이제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권, 입주권, 잔금 지급일, 완공일 이때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아무 주택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 주택을 팔아도 된다. 이 개념이 조금 이상할 건데요. 어쨌든 분양권과 입주권의 요 취득일 요 시점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아무 주택을 팔아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내가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 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분양권 형태로 나온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마이 홈, 내 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깃발을 꽂고 이 집에 내가 살 거예요. 그런데 분양권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주택, 다른 주택을, 조그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내가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권이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면은 이것도 주택수로 들어온다. 그럼 1주택. 그럼 이것도 1주택. 2주택이죠? 근데 요게 하필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8% 아닙니까? 2주택의 취득세율은 8%인데,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이걸 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은 이거 아닙니까? 얘는 일시적으로 내가 구입한 주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버튼 눌러주시죠. 자, 그러면 이 주택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주택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택을 팔아라 하고 하는 요 규정,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혜택을 줍니다. 자, A를 우리가 취득했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완공된 시점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B를 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B를 처분하는 게 이게 우리 원칙이잖아요.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B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를 팔아도 당연히 이때는 1에서 3%를 적용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1에서 3%라고 하는 거는 요거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이 집의 취득세율을 8%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해 주겠다. 또는 자, 분양권이 이제 주택으로 완공된 것, 즉 잔금 지급일 아니겠습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이번에는 이걸 팔아버립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은 이 집에 임시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집이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거 분양권이 이제 완공돼 가지고 한번 집 구경하러 가보니까 별로예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먼저 파는 건 이게 원칙 아닙니까? 종전주택을 파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 처분 기간이 요때는 A주택, 즉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아무거나 팔아도 됩니다. B를 팔아도 되고 A를 팔아도 되고, 그러면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사례는 이제 아까 사례하고는 이제 조금 거꾸로 된 그런 순서가 뒤바뀐 사례인데요. 자,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주택 분양권을 내가 샀습니다. 이 분양권이 내가 이사를 가는 이유하고도 일치합니다. 그죠? 직장이 바로 옆에 있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여기에 내 집을 가지겠다. 마이 홈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자체를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가 없다 그랬죠.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내는데 그 취득세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양권의 이제 잔금 지급일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취득일 아닙니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자, A를 처분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완공이 되면 내가 여기에 이사를 가겠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를 처분합니다. 그러면은 요 주택의 취득세율은 그렇죠. 원칙대로 간다면은 1주택, 1주택 이 분양권이 전환돼 가지고 이제 주택으로 바뀌니까 2주택이니까 8% 내야 되는데 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2주택을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1에서 3% 기본세율. 그런데 특이하게도 2주택을 또 처분합니다. A가 아니라 B를 처분합니다. 분양권 요게 주택으로 바뀐 요걸 처분합니다. 그래도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분양권이 나중에 들어와도 그죠?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팔아도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분양권은 그 자체만으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는 없다는 거. 두 번째,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언제부터?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을 때. 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자, 분양권은 잔금 지급일, 입주권은 완공일이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주택이 있다면은 요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이에 8% 내야겠죠. 중과세율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이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둘 중 아무거나 팔면 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된 거 그걸 팔아도 되고요. 또는 다른 주택을 팔아도 똑같이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예,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양권, 입주권은 완공 시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적용은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앞에 주택을 팔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분양권, 입주권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완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카운팅 시점을 그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취득한 시점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팔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거나 팔아도 된다 이렇게 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분양권이 또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아무거나 팔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편 끝났고 이제 5편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